여기 젊은 꼰대 있어요. 사주를 보러 가면 너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냐 사주에. 열정과 열심히 사는 건 다르다. 꼰대스러운 말을 하면 좋아. 오빠 왜 이렇게 변했어?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열정이 잘 안 생긴다. 예전만큼 열정이 잘 안 생긴다. 그래서 일하기가 싫다. 진짜 꼰대 같다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꼰대 같은데. 여러분 한번 위에 5명을 리스트업 해보시고 평균치가 나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 안녕하세요, 젊은 꼰대 1 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꼰대 2 타비입니다. 자, 네,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젊은 꼰대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팟캐스트를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뭐 저희도 실제로 젊은 꼰대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엄청난 젊은 꼰대죠. 네, 젊은 꼰대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얘기들 어찌 보면 요즘에는 편하게 못 하는데 그래도 팟캐스트만큼은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열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이 진짜 중요한가, 요즘 시대에. 그 열정이 정말 소위 말해서 밥 먹여주는가, 뭐 이런 것들, 열정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뭔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냥 가볍게, 어때요? 타비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열정은 뭐 모든 시대의 주제인 것 같아요.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요즘 세대들은 열정이 없다. 근데 저는 지금 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취업준비생들, 주니어 이런 분들 열정이 없다. 근데 또 40대 50대 분들은 우리를 보고 또 열정이 없다고 하실 거고. 맞아. 이 열정이 정말 필요한가? 누가 이렇게 열정을 강조하나, 강요하나?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쵸.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 많은 것들을 많이 해왔지만 가볍게 그래도 소개해드리면, 저도 본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뭐 운동 같은 것들도 막 진짜 열정적이게 하고, 그 외에 가능한 선에서의 뭐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이러한 팟캐스트 하는 것도 되게 열정이고, 그 다음에 뭐 연애를 하더라도 되게 열정 있게 뭐 하고 있고, 저는 열정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너무 이 열정만 강요하는 사회가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질문 받지 않으세요? 어떻게 테드님은 그렇게 열정이 있고 어디서 나와서 막 맨날 퇴근하고 유튜브를 하고 지금 또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뭐 9시가 넘는 시간에 지금 실제 9시 넘었거든요. 뭐라고 답변하세요? 저도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있어 보이게 얘기하려면 할 말이 너무 많죠. 뭐 저의 어떤 뭐 그 노력으로 누군가가 뭐 선한 영향력이다, 혹은 뭔가 너무 뭐 즐겁고, 물론 즐겁고 재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퇴근하고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자꾸 일을 벌리지 하는데 답을 못 찾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답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는 거야. 난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저도 뭐 작지만 유튜브 채널도 한 5년 6년 꾸준히 운영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들이 그냥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타비는 어때요? 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열정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그리고 사주를 보러 가면 너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냐 사주에 그럴 정도로 열정이 없어요. 저도 열정을 느끼지도 않고, 근데 열심히는 사는 것 같아요. 남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열심히는 살고, 그런데 열정은 없고, 그러니까 열정이 열심히 살게 만드는 원동력인가에 대한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우리가 좀 구분해봐야 되는 거는, 열정과 열심히 사는 건 다르다. 왜냐면 보통 열정 있으면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근데 얘기 들어보면 열정과 열심히는 좀 달라 보이기는 하네요. 아니? 좀 꼰대스러운 말을 하면 좋아.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방구석 열정러. 방구석 열정러. 그러니까 뭘 안 하고 열정은 가득한데 뭘 안 해요. 분출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에너지 분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열정은 고갈이 되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열정은 말 그대로 불이다 보니까 불은 언젠간 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 열정은 언젠간 꺼진다. 이 부분에 공감하고요. 두 번째, 저는 뭐 방구석 열정러라고 했는데 저는 열정의 완성은 실행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구석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도 사실 저희도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가끔 같이 운동도 하고 저도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사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나도 막 이번에 최근에 그 월드클래스 뭐죠? 그 나갔고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나는 이미 뭐 열정은 손흥민이고 이런데 사실 실행하지 않으면, 물론 실행한다고 해서 손흥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열정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시작했지만 실행이라는 어떤 그 키워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저도 그렇지만 타비도 본인 스스로가 열정적인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뭐 꽤나 그러니까 열정을 갖고 한다, 막 불타오른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에 공감하고 그거를 완성시키는 건 실행이다 라는 부분의 생각이 드네요. 공감이 됩니다. 열정이라는 건 식는다. 이거는 많은 분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보시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열정 이야기하다 보니까 열정의 크기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의 크기가 작아도, 그러니까 이제 불로 치면, 촛불로 치면 촛불도 어떻게든 방을 밝히긴 하고 전구도 방을 밝히긴 하고 태양도 방을 밝히긴 하는데 요즘에 열정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세상들을 보면 모두가 태양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않고. 그래서 오늘 주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좋은 키워드가 나왔어요. 저는 지속 가능성. 저도 꽤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당연히 이거는 근데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초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랑도 똑같잖아요. 뭐 연애 얘기도 좀 해보자면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지만 오빠 왜 이렇게 변했어? 뭐 예를 들면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쵸. 뭐 저도 그렇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이만큼 이제 열정이 가득한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 초반에 얼마나 아까 말했던 태양 같은 어떤 그런 사랑과 열정과 뭐 어떤 의지보다는 저는 열정보다는 오히려 실행과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젠다로 들어가 보시죠.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열정이 잘 안 생긴다. 예전만큼 열정이 잘 안 생긴다. 그래서 일하기가 싫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해? 우리 꼰대 나도 꼰대. 아니 봐봐. 열정이 안 생기는 거랑 일을 하기 싫은 거랑 왜 같이 붙죠? 뭐야 그거 뭐야?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마찬가지. 저도 똑같거든요. 근데 뭐 공감을 해보자면 억지 공감을 해보자면 저도 일하기 싫고 이렇기는 하는데 뭐 그게 열정에서 오는 건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열정이 안 생기는 거랑 일하기 싫은 거랑은 조금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었어요. 타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정확히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은 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일하기 싫고 누구나 일하기 싫은데 열정이 없어서 일하기 싫은가?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 일은 그냥 해야지. 일은 그냥 해야죠. 왜냐면 어쨌든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파랑새를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좀 인생을 좀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진짜 파랑새는 있는가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파랑새는 오히려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모습이가 뭐 예를 들어 파랑새는 어떤 목표점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그 꿈이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상향은 저는
목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과정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라고 좀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진짜 꼰대 같다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꼰대 같은데 진짜 꼰대 같아.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상향만 방구석에서 꿈꾸지 말고 빨리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이야 라는 저는 약간 관점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같이 우리가 같이 취준생분들 교육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취준생분들도 당연하게 눈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좋은 회사를 가고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를 가고 싶고 그런 회사를 안 가면 또 열정이 없는 건가? 난 열정을 가지려면 남들이 알아보는 회사를 가고 그런 회사를 가면 또 열정이 생기나? 아니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네임밸류가 좋은 회사에 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이 관점은 너무 흑백 논리 같은 느낌인 거고요.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좀 이것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회사를 간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유명하고 큰 회사에 다들 가고 싶어 하겠죠. 저도 어차피 직장 생활 할 거면 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가는 전략은 어쨌든 전략은 예를 들면 뭐 바로 좋은 회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돌고 돌아서 뭐 이직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략을 어떻게 내가 열정적으로 뭐 짜느냐 이런 거가 중요하지. 뭐 결과 포인트로 열정을 해석하면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만드는데 명확히 원인이 되지도 않고 어떤 결과가 열정을 만드는데 또 완전히 이렇게 1대1로 매칭되진 않는다. 매칭되지 않는다. 열정에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 열정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나쁘지 않은데 나는 뭐 마치 매몰돼서 나는 이거에 뭐 A에는 열정이 있고 B에는 열정이 없어. B에는 열정이 없으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아. 혹은 나는 열정이 식었으니까 나는 좀 번아웃이 왔어. 그러니까 뭐 물론 번아웃이 온 거는 내가 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매몰되다 보면 저는 오히려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 내가 얼마만큼 나를 태우고 있지 이거에 집중할 것 같아. 그러면 나를 태우고 있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빨리 식을 것 같거든요. 그냥 잔잔바리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가늘고 길게 살자. 물론 저는 한탕주의보다는 저는 조금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서 지향해서 저의 관점입니다. 저는 가늘고 길게 사는 걸 좀 추구하는 편이긴 한데 물론 너무 가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도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매몰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도 좀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열정은 쫓아가야 되는 대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열정이라는 거는 있으면 더 좋은 거지 이게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맞아. 그냥 무언가 일을 할 때 열정이라는 게 있으면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굉장히 조금 더 맞아. 유리할 뿐이지 결국에 그 기름도 마르면 마른다. 오히려 더 거칠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지. 기름이 마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기름칠 안 한 상태로 잘 돌아가는 상태면 열정이라는 게 굳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큰 열정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 역치를 높여버리면 그죠? 높여버리면 낮아지는 순간 나는 없는 거 아니야? 사실은 상대적인 건데 일리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저희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막 전문가들이 뭐 바디 프로필이 뭐 안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저도 운동을 오래 했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 임계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아. 더 이상 근육이 안 크고 몸을 만들기 어려운. 근데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그 임계점을 굉장히 빠르게 달성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그때 받았던 뭐 주마다 뭐 5kg씩 빠지고 뭐 몸에 근육이 붙고 이런 걸 또 지속 가능한 상태가 아니니까 거기서 한번 불태우면 운동이 꼴도 보기 싫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속 가능성 결국에 그게 중요하다. 인생은 길다. 인생은 길고 어쨌든 그래서 저도 계속 하는 말이니까 열정 중요하고 매우 그러니까
뭐 우리 여러 가지 뭐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초반에 부스트업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혹은 나의 실력을 위해서. 그러려면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기름을 많이 부어서 빨리 달리게 하는 거는 필요하긴 하지. 근데 인생을 무조건 장거리라고만 볼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인생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단순하게 장거리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고 인생 안에서도 뭐 특정 어떤 A라는 부분은 단거리고 어떤 건 중거리고 어떤 건 장거리고 그러면 단거리 할 때는 당연히 부스터 해야 되는데 아닐 때 그러니까 단거리 달릴 때와 아닐 때를 좀 구분하게 해야 한다라는 좀 생각은 좀 있고 그러면 이런 거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또 되게 많이들 우리한테 질문하거나 혹은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저도 맨날 고민하는 거 열정과 관련된 키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뭘 해야 돼? 최근에도 들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지. 최근에도 그런 고민 상담을 들었는데 좋아하는 일을 일단 돈 받고 해봐라 라는 생각이 좋아하는 일 들어요. 돈 받고 해봐라. 좋아하는 일을 돈 받고 하면 하기 싫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진짜 0.1초 만에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해라 라고 얘기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열정, 지속 가능성, 실력 다 때려치고 일단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자원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원이라는 거는 시간도 자원이고 돈도 자원이고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당연히 저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죠. 근데 일단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면 거기에서 인정받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면 자연스럽게 시간도 생기고 시간도 더 생기고 기존보다 더 생기고 돈도 당연히 뭐 더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의 어떤 뭐 여유의 어떤 마음도 더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거고 그러면 그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물론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되게 저는 근데 그게 좀 이상적이라고 조금은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요즘에는 또 좋아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도 사실 없어요. 타비가 좋아하는 일 뭐예요? 타비가 좋아하는 일? 저는 이제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좋아하는 일은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좋아하는 일은 많은데 그 중에 지금은 저는 어떤 일을 아니면 사업을 설계하고 뭐 판을 짜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 과정을 엄청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좋아하는 일 오늘 또 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저는 뭐 열정은 안 생기는 것 같고 열정이 맞아 또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랑 슬픔이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일과 하기 싫어하는 일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타비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도 사실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눈을 떴는데 와 나는 이게 좋아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일들 혹은 내가 뭐 좋아하진 않지만 잘하는 일들 혹은 그때마다 그 시점마다 그 시기마다 해야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나는 A는 별로고 B는 좋아 C는 별로고 D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찾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도 찾아지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뭐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이제 공감하고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기회들은 자연스럽게 완전 꼰대네. 약간 집에 가만히 있지 말란 말이야. 이거 보고 일어나란 말이야 막 이래. 근데 이런 게 다 경험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겠지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했던 것 중에 돌잔치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배 소개로 그냥 했는데 처음엔 서빙이었어요. 근데 서빙을 하다 보면 서빙을 안 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시간들. 그 시간에 뭐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엄청 좋아하겠죠 사장님이. 그럼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초밥을 만들래요. 초밥도 만들고 파스타면을 삶으래요. 파스타면도 삶고 하다 보니까 그 돌잔치 뷔페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장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는 일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인데 근데
너네가 제공하는 서비스, 돌잔치는 이 사람들의 인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없다. 그걸 듣고 마음이 막 찡한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좋아하는, 그때 이제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서빙 일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처음에 좋아서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게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다. 확실히 잘하면 칭찬받고 잘하면 인정받고 하면 확실히 좋아하는 거 같은 게 맞고, 오히려 좋아하는 일도 반대로 뭔가 성과가 안 나고 맞아요. 그러면 점점 싫어지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잠깐 살짝 스쳐 지나갔지만 뷔페 사장님이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좀 잘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잘했다. 대단하신 분이시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도 진짜 꼰대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저도 가스라이팅을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주니어 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적절한 가스라이팅은 되게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구나.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그러니까 뭐 동기부여. 그러니까 물론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가스라이팅이지만 뭐 동기부여 혹은 어떤 합리화 막 이런 것들도 스스로 계속 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를.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이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쫓아갔는데 그게 성공하는 길이 아니야 라고 해도 그렇게 쫓아가는 동안 배우고 배우고 성취를 이루고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저도 요즘에 많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퇴근을 하고, 저는 이제 혼자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하고 뭐 집에 야근을 안 하고 뭐 집에 가면 뭐 씻고 뭐 밥 먹고 하면 뭐 7, 8시? 가끔 이제 운동 갔다 오면 뭐 9시, 10시 돼요. 근데 저는 꼭 책상에 다시 앉아요. 책상에 다시 앉아서 뭐 유튜브를 한창 할 때는 유튜브 편집을 한다던가, 혹은 내가 뭐 대본을 쓴다던가 촬영을 한다던가, 뭐 혹은 뭐 남은 잔업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 뭐 책도 이제 곧 나옵니다. 하지만 책도 썼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초반에 타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저도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까 또 답변 드렸던 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딜 나갔는데 나는 세 발에 핀 거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아. 재활 고수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인적 네트워킹이 좀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금은 난다긴다 한 사람들도 좀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 나보다 더.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하는 게 이게 뭐 소위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 계속 자극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계속 더더더를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전 제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근데 진짜 공감되는 것 같아요. 빈익빈 부익부, 이게 모든 사회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마케팅을 하니까 마케팅을 할 때도 잘 되는 회사는 더 잘 되고 있고, 안 되는 회사는 또 더 안 되고. 그럼 빈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그 위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젊은 분들한테 열정을 계속 강요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30대잖아요. 근데 20대 때를 생각해 보면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저희도 열심히 살았는데 20대처럼 지금 살라고 하면 전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그때만큼 머리가 또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엄청나게 열심히 쌓아놨으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한 거죠. 20대 때랑 30대 때가 다른데 그럼 40대 때는 더 힘들 건데 그럼 지금 또 열심히 해놔야 40대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단계들을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도 표현해 볼게요. 저도 요즘에는 아니고 많이 생각하는 말인데, 워라벨이라는 거. 물론 워라벨이라는 어떤 주제가 사실은 이제는 조금은 뭐 너무 어찌 보면 당연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저는 워라벨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워라밸을 보통의 워라밸은 하루 단위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워라밸을 길게 봐요. 인생으로 봐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하루 단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6시 퇴근하는 게 워라밸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0, 30대는 워크 예를 들면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뭐 60대까지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50대까지 저는 그 시간은 워크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이프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워라밸을 하루 단위가 아니라 전 인생 단위로 보는 거죠. 근데 60살까지 워크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요즘에 고령화 요즘에 요것도 나중에 한번 고령화에 대한 주제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건 그렇네. 그 60대 그러니까 60세 때까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좋다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지금 뭐 열정이고 나발이고 지금 일단은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좀 드리고 싶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보면 웃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20대 때랑 30대 초까지는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산 사람이랑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랑 사실은 뭐 대학을 좋은 데를 들어가면 그럼 이제 비교가 되긴 하겠지만 그 레벨 그 뭐 20대 초반에 같은 대학교 뭐 비슷한 대학 뭐 비슷한 지위로 시작한 분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30대 중반부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0대 초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지. 근데 진짜 딱 그런 것 같아요. 딱 30대 중반까지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진짜 운의 영역이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30대 초반까지 열심히 달린 분들은 40대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도 지금도 열심히 살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뭐라고 맞아. 내가 뭐라고. 열정 찾을 때가 아니다. 열정이고 나발이고 일단 움직여야 된다.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도 비슷해요.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의 관점이긴 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다비테드 근데 열정이 없는 거 어떡해요. 열정이 뭐 예를 들면 혹은 열정이 있었다가 식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요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을까? 열정이 안 생긴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눈 거에서 그 공통된 맥락은 열정이 생기고 좋아하는 일이 생기고 하려면 작은 성취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고 내가 조금 여기를 잘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면 더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나면 좀 잘해지고 그럼 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 하기 싫던 일도 잘하게 돼요. 맞아. 근데 반대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인데 자꾸 안 좋은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기가 싫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런 성과에 대한 피드백, 좋은 피드백을 받는 것도 없어진 열정을 되살리는 방향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열정이 없어진다는 게 제 경우에는 제가 뭐 열심히 하다가 하기 싫어지고 그냥 이거는 더 이상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 딱 그 임계치예요. 내가 여기서 더 잘할 자신이 없을 때 그러면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온 건 또 아닐까? 내 기대치보다 내가 지금 퍼포먼스가 안 나는 상황이면 그러면 열정이 없어진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고 싶은 말이 또 있긴 합니다. 몇 번 제 이제 SNS에도 올렸는데 그릿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난 책을 또 그릿. 근데 이게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주제이기는 한데 과연 그릿이 인생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일단 저의 관점부터 좀 설명드리자면 저는 그릿은 매우 중요한 저도 그릿의 맹신자였거든요. 근데 그릿의 책을 읽어보면 조금은 비약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가 전 여러 가지 요소로 좀 그릿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진 않는데 첫 번째가 개인적인 요소를 배제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릿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막 이런 거예요. 막 육군 사관학교에 뭐
시험을 본 사람들이 뭐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했더니 누가 됐다. 근데 사실 그 문턱부터 말이 안 되는 게 그 육군사관을 일단 들어가는 사람들부터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단들을 비교해놓고 A라는 특성을 가지니까 얘는 생각했다. B라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이 세상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릿은 그러니까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공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운이 어느 정도 작용합니다만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열심히 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 사례들만 약간 편향적인 그런 사례들만 좀 모아놓은 것들이 아닐까. 왜냐면 뭐 여러분들도 막 공감해 보시면 마찬가지시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안 되는 사례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릿은 중요하기는 하나 그릿을 강요하는 어떤 회사 혹은 어떤 상사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좀 저는 관점이긴 합니다. 그릿이라는 게 굉장히 열풍이었고 지금 또 많은 회사들이 독서 모임 주제로 그릿이라는 걸 활용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릿이라는 얘기가 없어지긴 했어요. 없어졌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고 어떤 책이 떴냐면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라는 책이 떴어요. 그러니까 그릿이라는 책은 사실 쉽게 요약하면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성공 공식은 재능이 없으면 열정과 노력을 더 부으면 돼. 그러면 성공해. 요건데 근데 그게 말씀하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사람들의 케이스만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라는 책은 어떤 사람들이 성과를 냈는지를 역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네 가지 정도의 그게 있어요. 재미, 일의 재미를 느껴야 됐고 그 사람들은 재미를 느꼈고 의미를 또 찾았고 그리고 보상 요런 것들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미다. 근데 재미를 느끼긴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지. 그러면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잘 됐다, 성과를 냈다. 근데 보상은 뭐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 인정 같은 좀 정서적인 보상, 비금전적인 보상이 도움이 됐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고 저는 이제 이것도 회사에서 이 사람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의 일환인 책이에요, 사실. 동기부여라는 게. 근데 저는 거기서 의미가 있는 건 어떻게든 내가 하는 일에서 재미 요소를 찾고 그리고 의미 요소를 찾아서 반영을 하면 그릿이라는 그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재밌게 하면서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요런 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조금은 약간 관점이 좀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그릿은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해. 맞아. 한국 사회의 그 대학 갈 때 그 과정. 맞아. 뭐 밤 12시까지 야근 자율학습 해야 되고 맞으면서 해야 되고 3당 5락이 4락인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3시간 자면 맞아요. 4시간 자면 탈락한다? 네, 뭐 그런 느낌? 네. 그게 이제 그릿이면 지금은 좀 자율학습의 느낌 그런 게 이제 강조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열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뭐 열정에 대한 이야기보다 내가 일이 재미없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죄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희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운이 좋았다. 진짜 뭐 스타트업 씬이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하는 시점에 밑바닥부터 들어가서 그 성장의 경험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좋은 커리어를 쌓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성공하고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이 많지 않고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환경에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게 성장하지 않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열정을 강조하기보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패배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면 되나? 이거 했을 때 내가 뭘 얻지? 이거는 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그런 분위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가 뭐 아까도 그냥 우리가 이제 촬영 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경쟁 사회가 아닐 수 있다.
경쟁 사회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 사회라고 하지만 저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타비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타비가 얘기해 준 거에 되게 인상 깊게 박혔던 얘기가 있어요. 유튜브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유튜브 한다고 하면 레드오션인 언제쯤 유튜브 하는데 솔직히 너 주변에 유튜브 하는 사람 몇 명 되냐? 여전히 블루오션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죠? 생각보다 무언가를 실행하고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많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공한 뭐 삶도 아니고 지금 막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이고 그렇지만 유튜브도 사실은 전 어찌 보면 전 스스로를 조금 패배했다고 좀 봐요. 왜냐면 5년 동안 했는데도 구독자가 2만을 못 넘겼고 제가 했던 채널이 그랬는데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내 주변에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유튜브 계정조차 만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첫 번째 레슨 제가 배웠죠. 생각보다 실행하는 사람은 없구나. 그럼 내가 실행을 하면 어느 정도에 앞서 나가는구나를 느꼈고 두 번째 근데 저는 그리고 그 뒤부터 거의 1년에 본업을 하면서 52주잖아요. 저는 한 60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거의 한 4, 5년 동안 꾸준히.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막 그게 막 좋은 퀄리티의 영상은 아니었습니다만 60개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냥 하루에 매주 그냥 영상 하나씩 찍고 만들었을 뿐이야. 그렇게 꾸준히 하니까 나를 되게 시장에서 높게 평가해 주는 거야. 아까 말했던 대로 저는 그냥 난 퇴근해서 한 것뿐인데 주변에서 어딜 가면 테드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이렇게 꾸준히 하세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실행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더 없구나.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잘하는 거.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직 잘하는 단계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잘하기 위해서 꾸준히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이제 패배주의에 좀 많이 쩔어 있다라고 저도 좀 비슷하게 좀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어쨌든 무언가를 해야지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실행. 실행. 결국엔 오늘의 키워드. 오늘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그 과정에서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긴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결정들을 최근에 많이 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저의 어떤 소위 말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다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완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환경에도 억지로 좀 노출을 하려고 좀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좋은 선택들이나 의사결정들이 많이 모였을 때 또 좋은 결과가 이어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들이 조금 또 드네요. 뭔가 괜히 부모님들이 좋은 친구 사겨라 이런 게 아니다. 맞아. 괜히 맞는 이제 것 같아요. 좋은 학군이 비싼 게 아니다. 좋은 학군이 비싼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좀 느끼나 봐. 내 주위 내가 만나는 가장 가까이 만나는 뭐 5 사람들의 평균이 나다라는 말이 있듯이 되게 공감해요. 그래서 일부러 또 그런 환경에 노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주위에 5명을 리스트업 해보시고 평균치가 나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얘랑 만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 장난이고 뭐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근데 저는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진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열정이 없는데 열정이 있다고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정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해서 목표 달성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그냥 해요. 그냥 열정 없이 그냥 해. 실행하고 그냥 하면서 목표까지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셋 다 목표 달성은 할 수 있어. 근데 목표 달성 못하는 사람은 말씀하신 실행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가 하면 그러니까 열정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열정이 있으면 좋은 거고 생기면 당연히 축복받은 거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근데 열정이 없어도 상관없다. 결국에는 우리는
열정이 있든 없든 어쨌든 나아가야 하는 거고 왜냐면 저희의 이제 뭐 부모님이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곳 좋은 곳을 갖고 있으시지 않으시면 뭐 갖고 있으시면 열정이고 뭐고 그냥 놀자 하는 거고 저는 흙수저 중에 레알 흙수저기 때문에 뭐 우리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안을 그런 사람들이시라면 지금 열정이 있다 없다에 매몰되시지 말고 그냥 일단은 실행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하는 것 꾸준히 하다 보면 잘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잘하면 내가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나의 가치도 인정받아서 내가 평소에 나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뭐 벌이도 뭐 커지게 되고 그러면 저는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 아니라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기회란 그러니까 돈 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도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요즘에 제가 많이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기회라는 거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 불공평하죠. 맞아. 불공평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친구들이 퀄리티가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학창 시절에 뭐 이렇게 전 지방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들이랑 만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마음 편한데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저도 되게 많이 공감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가 하는 부분은 저는 당연히 열정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사실 지금 오히려 인생이 노잼 시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요. 왜냐면 해야 하니까 책임감도 생겼으니까 무언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럼 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언젠가 때가 맞으면 뭐 내가 또 이제 달려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꾸준히 계속 뭔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뭔가 또 열정이 또 들어올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면 결국에 열정은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뭐 갑자기 뭐 이런 결론이 좀 이상하긴 한데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되죠. 열정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있는 게 좋죠. 없는 것보다는 모든 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움은 당연히 된다. 그렇지만 열정이라는 거는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언젠간 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정만으로 시작하면 이게 단거리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뒷단에 무언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거고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그냥 하는 거랑 열정 갖고 하는 거랑은 초반에 스퍼트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열정이 좀 꺼지고 그냥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은 더 초반에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당연히 뭔가 열정 가지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는 많이 없다.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거죠. 사실 저도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합니다. 진짜. 한숨 쉬면서 맨날 회사에서 까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하기 싫어요. 뭐 이거를 저희 뭐 대표 진짜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할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할 거예요. 하기 싫지만 열심히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성과를 낼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기는 싫지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열정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저보다는 더 행복하게 성과 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만 또 매몰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타비는 좀 뭔가 뭐 저도 열정이 있으면 당연히 인생에 도움은 되는데 반대로 그냥 저는 열정이 없는 상태가 디폴트인 것 같아요. 열정이 없는 게 기본값이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상하다. 이런 관점도 재밌다. 이상한 사람 여기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인 거고 이런 게 좀 위안도 된다. 네. 마음이 없는 게 당연하다. 사실 뭐 즐겁게 맞네. 뭐 웃으면서 나는 오늘 또 출근하고 기분 좋게 출근하고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그런 사람들 위험해. 오히려 무서워. 월요병이 없다.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맞네, 생각해요. 맞네, 이상한 사람이고 맞네. 결국에 열정은 도움은 되지만 좀 아이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카트라이더 해보면 부스터가 있잖아요. 맞아. 그냥 부스터도 있지만 파란색 부스터 아세요? 팀전하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지속 가능하진 않다. 어쨌든 열정. 되게 길게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약간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꼰대 젊은 꼰대 채널에 맞게 약간 일갈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혀 준비된 거 없이 저희도 그냥 막 하는 건데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일갈 한번 해주신다면 타비는 열정은 핑계다. 열정은 핑계다. 열정은 핑계다. 열정 없다고 안 할 거면 열정이 있어도 안 한다. 오 좋다. 네. 좋다. 저의 이제 젊은 꼰대 1 테드의 저의 일갈은 열정에 매몰되지 마라.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열정에 매몰되지 말고 말한 대로 열정보다 중요한 건 실행이고 실행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또 저희 이제 여기 젊은 꼰대 있어요. 이제 이 팟캐스트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여기 젊은 꼰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저희 주변에 또 좋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엄청난 분들이 벌써 많죠. 출연을 이 채널 기획을 한다고 얘기했더니 벌써 출연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무조건 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맞아요.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저는 근데 오히려 약간 댓글에서 많이 저희 의견을 반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싸워주시고 의견을 욕만 많이- 하지 않으시면. 욕만 하지. 저희가 뭐 욕만 하지 않으시면 건강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길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첫 화 1화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